네, 여러분. 천재교육 T셀파저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각 x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쵸? 각 x는 호 CA 있죠. 이 호 CA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호 CA에 대한 중심각, 호 CA에 대한 중심각 얘는 얼마일까요? 몇 x일까요? 중심각 크기는 원주각 크기의 2배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죠. 2x고요. 그럼 여기가 100이니까 이 한 바퀴는 360도죠. 360에서 100을 빼면 즉 2x는 몇 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260도죠. 그럼 x는 얼마? 13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요. 지금 호의 길이가 얘가 8cm고 얘가 xcm네요. 그리고 원주각 크기가 20이고 50이네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죠? 호의 길이와 원주각 크기는 비례한다라고 배웠죠.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주각이 지금 8cm일 때 20도고요. xcm일 때 50도야. 즉 원주각의 비율이 20대 50이니까 호의 길이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20대 50, 즉 2대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대 5는 8일 때 몇 cm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과 같다. 2x는 5, 8, 40. 그럼 x는 얼마? 20. 그래서 정답은 20입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찾아보자. 먼저 호 AB 보세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x야. 그럼 같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 얘도 어떻다? 얘도 x가 되겠죠. 왜?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원주각 크기는 같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29래요. 그럼 호 BC에 대한 원주각,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 얘도 얼마? 29도입니다.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호 AC 보세요. 호 AC, 즉 반원에 대한 원주각 얘는 몇 도일까요? 얘는 90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삼각형 ABC 한번 볼래요? 삼각형 ABC 보면 여기 X, 여기 29, 여기 90. 그래서 뭐야? 29도, 이거 미안해요. 29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X 한 것이 몇 도가 돼야 된다? 180이 돼야 된다. 그럼 X는 얼마냐? X는 바로 61도가 되겠죠. X는 61입니다. X는 61. 그럼 이제 Y를 구할게요. Y 구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일단 여기 지워볼까요?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61 지울게요. 여기 61. 여기 61 쓸게요. 쌤이. 자, 61이에요. 삼각형 PBC 보세요. PBC는 보세요. 34도랑 Y랑 61이랑 합쳐서 몇 도가 돼야 돼요? 180이 돼야 되죠. 그럼 Y는 몇 도일까요? 85도입니다. 쉽죠? Y 85도. 그럼 85에서 61 빼니까 얼마? 정답은 24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보세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44도네요. 그럼 같은 호 AB에 대한 중심각 얘는 몇 도예요? 그쵸? 2배, 88도죠. 그런데 선분 OA와 선분 OB가 어때요?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죠? 그러면 삼각형 OAB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얘랑 크기 같으니까 우리 이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180에서 88을 빼고요. 그걸 2분의 1 하면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얘는 얼마죠? 90인가요?
그쵸? 92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 46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자, 이번엔 6번 한번 볼게요. BAD 크기를 구하래요. BAD 크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보면 원에 지금 사각형 ABCD가 사각형 ABCD 꼭지점들이 다 원 위에 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네. 뭔가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럼 해볼게요. 호BC에 대한 원주각이 60이래요. 그럼 같은 호BC에 대한 중심각 얘는 얼마일까요? 2배, 120도. 그쵸? 그리고 선분 OB와 선분 OC 길이가 반지름으로서 같기 때문에 삼각형 OBC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180에서 120 빼고 2분의 1 한 거, 즉 30도. 얘가 바로 30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봐. 여기 각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70도네요. 사각형 ABCD는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네.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의 특징이 뭐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거 우리 수업 시간 했죠? 그러면 얘랑 합쳐서 180이니까 70에다가 뭘 돼야지 180이 될까요? 그렇죠. 정답은 110입니다. 정말 쉽죠?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X와 Y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뭘 한 가지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ABCD, 이 사각형 ABCD는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입니다. 즉 A와 B와 C와 D는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이 AB 이렇게 해보세요. AB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보세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 얘가 같아요. 30도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거는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다 했어요. 보세요. 원 위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림 대충 그릴게요. 원 되게 못 그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도 얼추 원이랑 비슷하죠? 네. 착한 학생에게는 원으로 보여요. 자, 얘가 70입니다.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 특징은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죠. 얘가 70, 그러면 x는 얼마여야 될까요? 그렇죠. x는 바로 110이어야 됩니다. 됐나요? 또 할게요. 마찬가지로 얘 몇 도인가요? 100도죠. 그러면 얘는 몇 도일까요? 마주보는 게 180이어야 되니까 얘는 80이에요. 그럼 당연히 y는 몇 도일까요? 100도가 돼야 되겠죠. 왜? 이 평각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y는 100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10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이것도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먼저 삼각형 PBC 볼게요. PBC 볼게요. PBC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각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X랑 40이랑 합친 게 바로 여기 각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삼각형 이번 DCQ 볼게요. DCQ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 여기 각의 크기는 얘와 얘를 합친 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90 플러스 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사각형 ABCD 보세요. 사각형 ABCD는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죠.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래서 X랑 90 플러스 X랑 합쳤더니 얘가 180이다 이 말이죠. 2X는 90이 되고요. X는 45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BAD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BAD의 크기를 구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요. 지금 접선이 나와 있죠. 그리고 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각 75도는 그 호 DA에 대한 이 원주각 크기와 같다. 얘가 75도가 됩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보세요.
호 AB의 길이와 호 DB의 길이를 보면 AB 길이의 2배가 바로 DB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을 A라고 하면 호 DB에 대한 원주각 얘는 2A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DAB 볼게요. 삼각형 DAB. 삼각형 DAB는 A 더하기 2A 더하기 75 한 것이 180이어야 된다. 그러면 3A는 75 빼니까 105도가 되고요. A는 35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2A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35에다 2를 곱하니까 정답은 70도가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이러한 문제는요, 보면 뭔가 좀 복잡해 보일 것 같고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보세요. 오각형이 있는데 모두 원 위에 있대요. 그럼 C와 이렇게 A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런 다음 보세요. 호 BC에 대한 중심각이 60이니까 호 BC에 대한 원주각 얘는 몇 도냐? 얘는 30도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몇 도냐? 얘는 당연히 70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각형 ACDE 한번 보세요. ACDE는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네요.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는 두 개의 합이 얼마다? 두 각의 합이 180도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70이니까 X는 몇 도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110도. 이렇게 됩니다. 자, 원주각의 마지막 각 BD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림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접선이 주어져 있죠. 현이 주어져 있죠.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각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접선과 현 AC가 만나서 생긴 각 25도는 그 호 AC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그럼 얘가 바로 25도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한 각이 15도니까 얘도 당연히 15도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EDB 보세요. EDB는 180에서 15도 빼고요. 25도를 뺀 것이 바로 이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BD겠죠. 그래서 정답은 140도가 됩니다. 140도. 자, 1번 문제, 통계 1번 문제 하도록 할게요. 통계 1번 문제. 1번 문제는 굉장히 쉽죠. 근데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대표값에 해당되는 거. 대표값이 뭐냐?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1번을 모른다고 하면 다시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민철이의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점수의 평균이 82점이고 사회과학 포함한 5과목 점수의 평균이 84점일 때 사회과학 2과목의 점수 평균이죠. 자, 그럼 얘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민철이의 국어 성적을 A, 영어를 B, 수학을 C, 그 다음 사회를 D, 과학을 E라고 하세요. 일단 세 과목 점수 평균 어떻게 구하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것을 전체 3으로 나눴더니 얘가 82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예요? 3, 2, 6, 3, 8, 24, 246이죠. 그 다음 5과목 평균 84란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한 것을 5개 다 합친 거를 5로 나눴더니 얘가 84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5과목의 점수의 합이 4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국어, 영어, 수학 즉 A, B, C 합친 과목의 합이 246이래요. 그러면 DE 즉 사회랑 과학 과목의 합친 과목의 합이 얼마냐? 두 개 합쳐서 420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죠? 17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회랑 과학 과목의 평균은 D 플러스 E 한 것을 2로 나누면 되죠.
근데 D 플러스 2가 174잖아요. 아이고, 174. 그럼 174를 2로 나눴더니 얘가 얼마다? 네, 286, 274, 87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 뿐이죠. 통계는요, 이 말을 그대로 그냥 식으로 옮겨서 풀면 충분히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문제는 평균을 A, 중앙값 B, 최빈값 C라고 했죠. 그럼 먼저 평균을 구할게요. 평균 어떻게 구하냐? 평균은 자료를 싹 다 더합니다. 그쵸? 자료를 싹 다 더해서 얘를 자료 개수가 몇 개죠? 6개죠.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50, 30, 30을 6으로 나누니까 6, 5, 30. 그래서 평균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값 구할게요.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크기 순서대로 꼭 나열해야 돼요. 2, 3, 3, 5, 7, 10. 그리고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죠. 자료의 개수가 짝수다. 짝수는 2로 나눠지죠. 그럼 몇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숫자 3과 그 다음 수 5의 평균, 즉 3 더하기 5를 2로 나눈 4가 바로 중앙값입니다. 최빈값은요, 개수가 가장 많은 거. 개수가 여기서 가장 많은 게 3이 2개죠. 그래서 3이 바로 최빈값입니다. 그럼 A, B, C 3개를 더하면 정답은 12가 나옵니다. 네, 4번 문제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네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요. 자료의 중앙값 16일 때 X값 구하래요. 그럼 자료가 8개, 짝수개네요. 짝수는 2로 나눠집니다. 그럼 몇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숫자 X와 그 다음 수 17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 16이다 이 말이죠. 그럼 X 플러스 17은 32고요. 그럼 X는 얼마다? 네, 15. 네, 15가 바로 X값이 됩니다. 네, 5번 문제는 평균이 5시간이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2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X 더하기, 5 더하기, 9 한 것을 6명이니까 6으로 나눴더니 얘가 5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얘는요, 10, 21, 26. 26 플러스 X 한 것이 5, 6, 30이다 이 말이네요. 그럼 X는 얼마다? 14다. 아니, X 14가 아니죠. 미안해요. 재정렬이 아닌가 봐요. 그럼 4다.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보세요. 이거 실수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이렇게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중앙값 구하라고 그랬죠. 6명이야. 짝수네요. 그럼 2로 나눴더니 세 번째 숫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숫자 3과 그 다음 수 사이의 평균. 3 더하기 4를 2로 나눴더니 3.5가 바로 중앙값이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정말 은근히 많습니다. 어떤 걸 틀렸을까요, 여기서? 이 정답이 아닙니다, 3.5. 어디서 틀렸을까요? 그렇죠.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된다. 중앙값은요, 반드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 3, 4, 5, 7, 9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짝수니까 2로 나눠지니까 세 번째 숫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숫자 4와 그 다음 수 5의 평균 즉 4 플러스 5를 2로 나눈 4.5 이 4.5가 바로 중앙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앙값은요 반드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네, 6번 문제는 7명이 30초 동안 실시한 유몸 일으키기 기록을 조사해 나타낸 자료이다.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요. 그럼 평균과 최빈값이 같으니까 일단 평균을 구해보자. 17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X 더하기 27 더하기 29 한 것을 7로 나눴더니 이 평균이 뭐와 같다? 최빈값하고 같다. 그럼 최빈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얘는 25가 최빈값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 계산할게요. 자, 계산할게요. 여기 50, 그 다음에 얘랑 합쳐서 50, 100, 얘 19가 되고요. 2, 3, 148이네요.
148 플러스 x 한 것이 얼마다? 7 곱해주면 7, 5, 35, 7, 24. 175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x는 얼마냐? x는 바로 27. 정답은 바로 27이 됩니다. 자, 됐죠? 자, 7번은 편차가 다음 같을 때 x값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예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얘네 싹 다 더했을 때 이 편차기 때문에 편차의 합, 즉 얘네를 싹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쏙쏙쏙 날아가죠. 얘 5죠.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5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쉽죠?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명의 수학 점수 편차래요. 평균이 80이래요. 근데 우리 편차라는 거는 별량, 즉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평균을 뺀 거죠. 평균. 그러면 일단 C의 편차를 먼저 알 수 있겠네요. 왜?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다? 0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5,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3이네요. 3. C의 편차는 3이에요. 맞죠? 6. 맞죠? 그러면 보세요. C의 이제 별량을 구해야 되는데 C의 편차가 3이래요. C의 별량을 몰라요. 평균이 80이래요. 그럼 X는 얼마냐? 83이죠. 그래서 C 학생의 수학 점수는 바로 83점이다. 얘도 뭐 별거 아닙니다. 자,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5개의 별량이 평균이 8일 때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네요. 일단 평균이 8이래요. 그러면 구해봅시다. 어떻게? 평균이 8이니까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평균 그냥 그대로 구할게요. 5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x 한 것을 5로 나눴더니 얘가 8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 한번 더 해볼게요. 15, 20, 29 플러스 x가 바로 40이고요. 그럼 x는 11이네요. 11. 자, 평균 구했습니다. 표준 편차 구할게요.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 알죠? 여러분? 표준 편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쵸? 그럼 분산은 뭐예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쵸?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는 뭐예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평균이 나와 있죠. 그 다음 편차를 구해야 돼요. 편차 어떻게 구하냐? 5에서 8 빼면 마이너스 3, 7에서 8 빼면 마이너스 1, 8에서 8 빼면 0, 9에서 8 빼면 1, 11에서 8 빼면 3. 이렇게 편차를 구해서 이 합이 반드시 0이 나와야지만 잘 구한 겁니다. 0이 안 나왔다 그러면 잘못 구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 이제 편차를 제곱해야 되겠죠? 9, 1, 0, 1, 9. 그 다음 얘네를 싹 다 더해야죠. 싹 다 더해서 5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20을 5로 나누니까 얼마? 4. 이 4가 바로 분산이고요. 여기서 우리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에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정답 얼마? 2. 그래서 표준 편차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얘 한번 볼게요. 일단 평균이 5라고 했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식을 세워보세요.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a 더하기 b 한 것을 5로 나눴더니 얘가 얼마다? 5다.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거 a 플러스 b는 25에서 4, 5, 13 빼니까 1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이거 계산하면.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이 식을 구했고요. 그 다음 분산이 6이래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일단 편차를 구해볼게요. 편차. 얘네의 편차를 구해볼게요. 1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4. 4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1. 8에서 5 빼니까 3. 그 다음 a-5. 그 다음 b-5 이렇게 되겠죠. 얘네를 제곱해야 되겠죠. 16. 16, 1, 9, a-5의 제곱, b-5의 제곱. 그리고 얘네를 싹 다 더합니다. 그쵸? 얘네를 싹 다 더합니다. 얘네를 싹 다 더해서 5로 나눴더니 얘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26 플러스 a-5의 제곱 플러스 b-5의 제곱 한 것이 얼마다? 5, 6, 30이다 이 말이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전개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5, 25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한 것이 얼마다? 4다. 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4가 나오죠. 그쵸? 그럼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0으로 묶을게요. a 더하기 b 그리고 얘는 50 한 것이 4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a 플러스 b는 10이라고 구했어요. 그럼 12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20 플러스 50은 4다. 그럼 결국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다? 7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뭔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에 대한 식을 써서 계산하면 충분히 풀린다는 거죠. 특히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라고 해서 꼭 a제곱 값을 구하려고 꼭 b의 제곱 값을 구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이 책 수를 나타냈고요. 표준편차 구하라고 했네요. 자,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 다시 알려줄게요. 첫 번째 평균을 구합니다. 두 번째 편차를 구합니다. 세 번째 편차를 제곱합니다. 네 번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얘가 바로 뭐다? 분산이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표준편차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균을 구합시다. 싹 다 더하세요. 5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 그러면 얘는 10, 12, 19, 36이죠. 36을 6으로 나눴더니 얘가 얼마다? 6. 네, 6이 바로 평균입니다. 두 번째, 편차를 구할게요. 5에서 6 빼면 마이너스 1, 7에서 6 빼면 1, 4에서 6 빼면 마이너스 2, 5에서 6 빼면 마이너스 1, 7에서 6 빼면 1, 8에서 6 빼면 2. 합쳐서 0이 나오나요? 0 나오죠? 이렇게 하면 잘 구한 겁니다. 세 번째, 편차를 제곱합니다. 1, 1, 4, 1, 1, 4. 그 다음 네 번째,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합니다. 얘네를 싹 다 더하세요. 4, 5, 6, 4, 5, 6, 11을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2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분산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루트를 씌웁니다. 그래서 바로 루트 2가 바로 표준편차입니다. 알겠죠? 이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 단계대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절대 없어요. 네.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학생들이 다른 문제집에서 보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 유형을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식을 그대로 있는 대로 쓰면 돼요. 한번 볼게요. A, B, C, D, E의 평균이 10이래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한 것을 5로 나눴더니 얘가 얼마다? 10이다. 그쵸?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얼마냐? 60이죠. 이거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표준편차가 오란 말은 표준편차가 오니까 분산은 얼마라는 거예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오라는 거잖아요.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잖아. 그럼 분산은 제곱을 하면 되겠죠. 25입니다.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별량 빼기 평균, 즉 A-12를 제곱하고요. B-12를 제곱하고요. D-12를 제곱하고요. 아이고, C가 빠졌죠. 미안해요. C-12를 제곱하고요. D-12를 제곱하고요. E-12를 제곱한 것을 얘를 전체 개수 5개로 나눴더니 얘가 25다 이 말이죠. 이렇게만 일단 식을 쓸게요. 됐죠? 그런 다음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보세요. 이제는 A-E, B-E, C-E, D-E, E-E 평균 구하라고 그러죠. 그럼 평균 구할게요. A-E 더하기 B-E 더하기 C-E 더하기 D-E, 아이고, 미안해요. E 더하기 E-E 한 거를 5로 나누면 되죠. 그럼 잘 봐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0을 빼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는 얼마? 60. 거기서 마이너스 10 한 거를 5로 나누면 되죠. 그럼 정답 얼마? 10입니다. 10. 평균이 10입니다. 그럼 일단 평균 10으로 구했어요. 그 다음 표준편차 구할게요. 표준편차 구하기 전에 편차를 구해야 되네요. 편차. 그러면 자, 평균 10이에요. 별량이 A-2예요. 편차 구할게요. A-2에다가 10 하니까 A-12가 되죠. A-12. 마찬가지로 B-2에서 10 빼니까 B-12. C-2에서 10 빼니까 C-12. D-2에서 10 빼니까 D-12. E-2에서 10 빼니까 E-12가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 얘네를 싹 다 제곱해야 되겠죠. A-12제곱 더하기 B-12제곱 더하기 C-12제곱 더하기 D-12제곱 더하기 E-12제곱 한 것을 뭘로 나눠야 된다? 5로 나눠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있는 값하고요. 얘에 있는 값하고요. 어때요? 똑같죠? 결국엔 얘가 얼마라는 거야? 25다. 즉 분산이 25니까 표준편차는 얼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편차는 얘의 표준편차랑 똑같구나. 그래서 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매번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냐? 아니요, 이거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고등학교 가면 더 자세히 배우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할게요. 그냥 A랑 B랑 C가 있어요. 얘 평균이 쓸게 그냥 평균이 10이라고 하고요. 분산을 9라고 할게요. 그 다음 표준편차를 그럼 3이 되겠죠.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예를 들어서 3A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냥 마이너스 2 그 다음 3B 마이너스 2 그 다음 3C 마이너스 2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하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평균은요. 그대로 갑니다. 자, 보세요. ABC 있죠? ABC의 평균이 얼마니? 10이죠? 10 그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ABC 각각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3이 곱해져 있죠? 3을 곱합니다. 그리고 ABC 뒤에 각각 뭐가 빼져 있죠? 마이너스 2 해야 되죠? 즉 28. 얘가 바로 평균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산을 구할게요. 분산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분산은 편차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편차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ABC 각각의 분산 9에다가 ABC 앞에 붙어있는 숫자 있죠? 얘네의 즉 3의 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9 곱하기 9 하면 81입니다. 81이 바로 분산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하면요. 표준편차는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게? 자, 원래 ABC의 표준편차 3이죠. ABC 표준편차 3입니다. 걷다가 앞에 지금 각각 3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9가 바로 표준편차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일단 지울게요. 한번 싹 다 지워볼게요.
이 문제 싹 다 지워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A, B, C, D 평균이 10이래요. 근데 얘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A, B, C, D 평균 12에다가 A, B, C, D 앞에 뭐 곱해져 있니? 안 곱해져 있어요. 그럼 빼고 뒤에 마이너스 2 붙어 있죠. 마이너스 2 하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표준편차 구하라고 했죠. 근데 원래 A, B, C, D 표준편차 5래요. 5에다가 여기 각각 A, B, C, D 앞에 뭐 곱해져 있니? 안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그냥 1. 그래서 그냥 5입니다. 5.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죠. 이거 하나의 빨리 푸는 방법인데요. 이거 구체적인 거는 저희 고등학교 가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앞에 있는 숫자 곱해주고 뒤에서 붙어 있는 거 더하든지 빼면 된다.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앞에 있는 A, B, C 앞에 붙어 있는 것만 가지고 영향을 끼친다.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의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걸 제곱해서 곱해주고요. 표준편차는 그냥 곱해주면 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네. 자, 13번. 다음 3점도 중에서 양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그러고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는 뭐냐? 1번과 3번입니다. 이건 정말 쉽죠? 네, 정말 쉽고요. 그럼 다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3점도 중에서 상관관계 없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란 말은 즉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가 아닌 걸 고르면 되죠.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은 걸 고르면 되죠. 어떤 거? 얘는 동그라미죠. 얘는 상관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이것도 상관관계 없고요. 이렇게 가로로 누워져 있는 거, 얘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산점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찾으면 돼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에 자료의 평균이 8이고 최빈값 4일 때 중앙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최빈값이 4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X랑 Y 중에 하나는 4가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왜? 최빈값은 개수가 가장 많은 거기 때문에. 지금 4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최빈값이 되려면 X랑 Y 중에 하나는 4가 돼야 된다. 그러면 쌤이 그냥 임의로 X를 4라고 둘게요. 그런 다음 평균이 8이래요. 그럼 어떻게? 얘네를 싹 다 더하면 되죠.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3 더하기 8 더하기 Y 한 것을 얘 몇 개죠? 7로 나눴더니 얘가 얼마다? 8이다. 그럼 얘는요 얼마죠? 14, 14에 23, 36, 44 플러스 Y 한 것이 7, 8, 56이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Y는 얼마냐? Y는 12죠. 12. 그래서 Y는 12 이렇게 두면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XY 값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앙값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뭘까요? 그렇죠. 크기 순서대로 나열. 4, 6, 8, 9, 12, 1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료가 총 7개니까 홀수예요. 홀수기 때문에 1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네 번째 숫자, 즉 하나, 둘, 셋, 넷, 8이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8입니다. 8. 자, 16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7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은 같고 분산이 각각 7, 19이다. 남학생, 여학생 전체의 수학 점수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남학생 5명이니까 임의로 그냥 A, B, C, D, E 학생이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학생 7명이니까 여학생 7명 그냥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읍, 시옷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일단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잖아.
근데 수학 점수의 평균이 같다고 했어요. 남학생, 여학생. 그러면 수학 점수의 평균을 쌤이 그냥 뭐 x라고 할게요. x. 평균을 x라고 할게요. 평균을. 그러면 편차 어떻게 구하냐? 얘는 a-x, b-x, c-x, d-x, 그 다음 e-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기역-x, 니은-x, 디귿-x, 리을-x, 미음-x, 비읍-x, 시옷-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얘네를 전부 다 제곱해야 되겠죠. 얘네를 전체 제곱해야 되겠죠. 전체 제곱한 거를 싹 다 더합니다. 싹 다 더합니다. 더해서 5로 나눈 결과가 7이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결과가 얼마다? 3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구하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학생 분산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곱하고요. 이것도 제곱하고요. 이것도 제곱하고요. 이것도 제곱하고요. 이것도 제곱하고요. 얘도 제곱하고요. 얘도 제곱해서 싹 다 더해야 되죠. 그쵸? 더한 거를 뭘로 나눈다? 7로 나눈다. 7로 나눈 결과가 얼마다? 19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7, 9, 63, 7은 7, 133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니? 그런데 전부 다 합친 이제 분산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합친 분산. 그러면 제일 먼저 합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합친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 그런데 남학생, 여학생 둘 다 평균이 xx야. 그러면 x 더하기 x 한 것을 2로 나누면 마찬가지 평균 뭐가 되니? x가 되겠죠. 평균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합친 분산을 구해야 하는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그럼 편차 어떻게 구하냐? 별량 빼기 평균. 즉 A에서 X 빼고요. B에서 X 빼고요. C에서 X 빼고요. 쭉 가서 또 기역에서 X 빼고요. 니은에서 X 빼고요. 쭉 가서 시옷에서 또 X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를 각각 제곱해서 어떻게 더한 다음 전체를 뭘로 나눠야 돼?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얘네를 제곱했어. 얘네를 제곱한 결과, 얘네를 싹 다 제곱한 결과, 제곱해서 합친 결과가 뭐랑 똑같을까요? 얘랑 합친 결과와 똑같겠죠.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 얘는 100, 좀 내려서 할게요 그냥. 즉 얘는 168을 12로 나눈 결과와 똑같다. 그래서 얘는 14 맞나? 12, 48 4, 2, 8, 4, 1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둘이 합친 결과는 분산은 바로 14입니다. 14.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 문제는요.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평균이 다른 경우에는 이건 풀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같고요. 결국에는 뭐 하란 말과 똑같냐면 즉 얘네의 결과와 얘네의 결과를 합쳐라. 그런 다음 총 학생 수 12로 나눠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해 안 되면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 문제에 있는 거를 식으로 잘 나타내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 모두 13일 때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평균과 중앙값 모두 13이래요. 그럼 자료의 개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자료가 홀수개니까 홀수개를 1을 더해서 2로 나눈 몇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가 바로 중앙값입니다. 그런데 그렇단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 안에 13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죠.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A와 B 중에 13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A와 B 중에 하나는.
그러면 얘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요.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잖아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9, 그 다음 또 9, 그 다음 16, 13보다 작은 숫자는 없어요. 그럼 네 번째 13이 들어가야 돼. 네 번째 13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6, 16, 17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그럼 결국엔 뭐야?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A가 됩니다. A. 왜? B가 A보다 더 작으니까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B가 얼마다? B가 바로 1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요. 자, B 값은 구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평균도 1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를 싹 다 더합니다. 9 더하기 9 더하기 A 더하기 13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17 한 것을 7로 나눴더니 얘가 13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18에 13 하니까 이 31, 32, 60, 63에 17 하니까 7, 67, 7, 80? 80 플러스 A가 73, 21, 7, 7, 91이네요. A는 얼마?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쓰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가 바로 11, B가 바로 1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뭐 하냐? 표준 편차를 구합시다. 표준 편차를 구할게요. 이 싹 다 지우고요. 표준 편차 구할게요. 자, 보세요. 얘는 먼저 평균이 13이래요. 그럼 편차 구합시다. 16에서 13 빼면 3, 17에서 13 빼면 4, 9에서 13 빼면 마이너스 4, 11에서 13 빼면 마이너스 2, 16에서 13 빼면 3, 9에서 13 빼면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 13에서 13 빼면 0이죠. 0이 나오나요, 이게? 없어지고요. 6, 0 나오네요. 참 잘한 거예요. 그 다음 얘네를 제곱합시다. 9, 16, 16, 4, 9, 16, 0. 얘네를 싹 다 더하세요. 싹 다 더하세요. 거기다가 7로 나누세요. 그럼 얘는 얼마냐? 16에 3, 6, 18, 3, 1, 3, 48에다가 9, 2, 18 하니까 3, 4, 5, 4, 5, 66이네요. 거기다 4를 더하니까 70이네. 70, 7분의 70. 그러면 얘는 10입니다. 즉 분산이 10이니까요. 표준 편차는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통계까지 단원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서 돌려보고요.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